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납북 귀환 어부 최초로 신평옥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다른 납북 어부 사건의 향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문에 못 이겨 살기 위해 했던 거짓 자백들이 나를, 우리 가족들을 빨갱이로 빨갱이 새끼들로 손가락질밖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971년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1년 6개월형을 산 신평옥 씨. 어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법정 최후 진술에서 신 씨는 두 손을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죽었다면 자식들에게 빚을 지어주는 것 같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검사는 과거 위법한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검찰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신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곧바로 신 씨의 당시 유죄 선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납북어부로서는 최초의 무죄 선고. 신 씨와 가족들은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시절이 많았죠. 감격스럽기보다는 온 가족들이 그냥 거의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신 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상식이 회복되는 과정이라 본다며 50년 전 평범한 국민이었던 신 씨의 상식적인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검찰이 당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직접 정중히 사과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살아생전에 이 사과를 직접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또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선고가 재심을 앞두고 있는 다른 독립모 납북어부 4개 사건과 재심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탁성호 사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가을이 점점 다가오면서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가정집을 찾은 119 구조대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하얀 보호복과 장구를 착용합니다. 대문이 나무덩굴 속으로 엄지손가락만한 말벌이 보이고 벌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 나무를 솎아내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자 벌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와 대원들 주위를 맴돕니다. 벌집 제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독과 함께 공격성을 지닌 털보 말벌로 벌집을 발견한 주민은 119가 출동하기 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막 열이 있길래 놀래갖고 하고 저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들어와서 바로 그냥 119에다 신청을 했죠 뭐. 여름을 지나 가을이 다가오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제거하려 들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추석 전 벌초를 나섰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벌 쏘임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5,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8월과 9월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그 벌초 작업 전에 말벌이 날아다니는지 5에서 10분가량 지켜본 후에 작업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벌이 공격을 시작하면 땅에 웅크리거나 엎드리지 말고 머리를 가린 뒤 신속히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는 졸업생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일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무리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력 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대입 입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 채 치러지는 첫 수능. 여기에 올해 수능에서는 N수생으로도 불리는 졸업생의 비중이 30%를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이나 의치대 등을 생각하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많아져 재학생들의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학생들은 내신 성적하고 학교 생활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수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수능은 이제 최저 등급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EBS 연계교재와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9월 모의고사 분석 결과 교육부 방침대로 초고난이도 문항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마무리 학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정 영역에만 집중하는 경우에 오히려 기존에 잘 해오던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간의 밸런스를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고 4년제 대학들은 다음 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다음 달까지 4개 품종 43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원은 지난 3월 순천 등 17개 시군에 은어 21만 마리를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16개 수역에 메기와 뱀장어 등 토산어종 우량종자 89만 8천 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고흥 능가사 목조 사천왕상이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 관리돼 온 고흥 능가사 입구 천왕문에 봉인된 목조 사천왕상을 예고기간과 심의를 거쳐 보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왕상은 천왕문 해체복원 시 발견된 상량문과 사적피, 복장 발원문 등을 종합해 볼 때 1666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흙에서 나무로 재료가 변화되는 분기점에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상으로 미술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에 우후죽순 걸려있는 현수막들로 우리나라는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생겼습니다. 이 현수막을 철거하면 모두 폐기물이라 환경 오염 문제까지 생기는데요. 폐현수막 재활용 실태를 취재해봤는데 그 비율이 적어 활성화 방안은 물론 관련 기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수막을 길게 펼쳐놓고 원하는 크기대로 자릅니다. 잘린 조각을 모아 이리저리 박음질하니 10분 만에 가방 하나가 완성됩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건데 용도에 따라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포대자루는 버려진 아이스팩을 담아서 재활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재활용 제품 1개당 생산 비용은 약 500원. 광주 북구는 이를 매년 2, 3만 개 제작하는데 1,500만 원가량 듭니다.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폐현수막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라던가 플라스틱 마대 사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훨씬 효율적이지. 엄마들은 비닐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거 주면 여기 갖고 다니면 좋잖아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국 현수막의 재활용 비율은 전체 2,700여 톤 중 25%에 불과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왜 4개 중 1개만 재활용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에코백이라든지 이렇게 생산하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발전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담양군이 폐현수막으로 우산을 만들어 학교 등에 제공하는 등 다소 새로운 활용 방안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가방 등 수납용구나 소각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다 보니 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폐연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구례 등 22곳. 관련 기관의 관심부터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